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이디어 365 코너고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월마트 트럭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월마트 트럭 운전사가 하버드 들어가기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아이디어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결론은 어디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틈새가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월마트는 고정적으로 어떤 업체냐면 대형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창고용 매장으로 전 세계 글로벌한 유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마트가 미국 내에서는 그 경쟁 상대가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월마트의 최대 경쟁 상대는 아마존이지 않겠습니까? 아마존이 변화가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판도를 바꿔버리면서 결론은 월마트도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이 이 트럭 운전기사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는 그 배송 기간을 미국 전역에서 표준 시각 기준으로 2일 안에 이제 배송이 되는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총알 배송, 뭐 다음 날까지 다 도착하는 이런 배송, 이런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4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을 평균적으로 배송 시간을 가지고 갔었는데 아마존에서 이틀로 줄여버리니까 7일씩 가지고 가는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바꾸게 됐어요. 평균적으로 그 월마트에서 이 트럭 운전사들을 채용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간답니다. 직전 3년 동안 30개월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사고 이력이 없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운행 테스트까지 해갖고 합격률을 결정하는데 이 합격률이 5에서 10% 수준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하버드 대학교 합격률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테스트를 계속 거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해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그 월마트에서는 1.6kg당 갈 때마다 1센트씩 인상을 한다는 전략을 또 내세웠대요. 그래서 월마트 기사들한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환경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게 월급만 올라간다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말미쯤에는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월마트의 트럭 운전사를 이야기했는지 어디에 아이디어 핵심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초임 연봉이 일반 이 업계의 트럭 운전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중간 정도의 그 금액이 5만 3천 달러 정도가 됐다요. 5만 3천 달러. 그런데 이렇게 1.6kg당 1센트씩 올리는 이 효과를 통해서 월마트 트럭 운전사의 연평균 16만 킬로를 운전했을 때 초임 연봉이 8만 7,500달러. 그러니까 약 1억 원 정도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평균 시세가 뭐 5만 3천 달러라고 그랬는데 8만 7천 달러라고 하니까 벌써 차액이 한 2,400달러 정도가 나타나니까 거기 아니죠. 2,400달러가 아니라 2만 4천 달러. 2만 4천 달러 정도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높은 그거로 달라지겠죠. 그러면 월마트는 왜 저임금으로 악명 높던 데가 이 월마트였답니다. 이 월마트였는데 왜 단순하게 아마존의 유통경제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월마트나 이런 코스트코나 이런 대형 유통 라인들이 박스 판매를 한다거나 내지는 외지에다 매장을 설치를 해서 저가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구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판매 구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어떤 배송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창고에 있었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던 요인들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월마트가 가져가는 저가 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딘가 경비를 세이브 시켜야 되죠. 그런데 왜 기사들은 이렇게 높일까요? 뽑기도 어렵게 뽑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연봉도 높여주고 결론은 기사들이 좋아질 텐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 아마존이 이틀 걸리고 결론적으로는 월마트도 4에서 7일 걸리던 것을 이틀에 진배하게 바꿔놓으려고 하면 배송 경쟁 싸움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네. 배송기사들, 그러니까 이 배송기사들도 필요하지만 이 트럭 운전사, 도시와 도시로 물류센터와 물류센터를 움직여주는 이런 배송, 큰 트럭을 이용해서 트레일러 트럭을 이용해서 장거리 운송을 해서 그걸 넘겨주는 이 운전기사들, 버스 운전, 아니 저기 트럭 운전기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막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있고 사고율이 적은, 그래서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더 고연봉을 보장해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월마트도 결론은 아마존하고 더불어서 이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소비자가 느꼈을 때 아마존에 시켰을 때는 똑같은 제품을 시켰는데 이틀 만에 왔는데, 월마트에다 시켰더니 4일에서 7일 정도의 차이가 7일 만에 온다라고 하면 최소 4일이라고 하면 이틀 차이가 발생하니 소비자는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라는 거고, 난 빨리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일수록 아마존에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마트가 트럭 운전사한테 그만한 저걸 대가를 지불하고 연봉을 1억 정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불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트럭 운전기사라고 해서 함부로 뽑지는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충족시키는 하버드 수준의 5에서 10%의 어떤 합격률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뽑겠다라는 것이 지금 월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러면 이것만 바꿨을까요? 아니죠. 이것만 바꾼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월마트에서는 창고 시스템도 또 바꾸게 되는데, 앞으로 벌어질 이 배송 전장에서 절대적으로 트럭 운전기사들이 부족하다라는 이 미 연준 보고서도 나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유통 전쟁, 배송 전쟁에서 유통 과정의 배송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트럭 운전기사들을, 양질의 트럭 운전사를 확보하는 전략을 썼잖아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월마트에서는 자사 직영으로 8,000대의 대형 트럭 운전들을 그 트럭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트럭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써 상품 판매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해서 고객을 유입시켰는데, 이제 트럭 운전기사들한테 이렇게 고임금을 주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건 어디에서 그럼 세이브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나타나겠죠.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이 나오는데, 크로스도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8,000대의 월마트의 트럭에는, 뭐 월마트만 그러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미국의 그 넓은 땅을 다니는 데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GPS, 위성 항법 장치 시스템들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트럭이 어디에서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B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B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고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B 지역에서 만약에 끝났을 때 물건을 하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다시 어디까지 가갖고 어디서 물건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지, 한마디로 물류창고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면 B의 물류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물류창고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또 다른 차가 들어오면 그걸 실어서 내보냈는데, 지금은 이 40분 안에 이루어진답니다. A란 차가 B란 지역에 가서 하역을 하고 있으면 바로 그 B란 지역에 있는 데서 지금 대형 트럭, 화물 트럭이 어디로 또 이송해야 될지를 확인을 해갖고 결론은 물류센터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을 다시 선적을 한 다음에 이 트럭이 바로 또 출발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라든지 일본의 손정현 회장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이길 배송이, 뭐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치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어디인간 존재할 겁니다. 대형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크로스도킹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월마트도 이 물류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크로스도킹을 통해서 물류센터라든지 화물 트럭 과의 어떤 관계를 위성 항법 장치로 해서 그걸 충분히 줄여주니까 물류창고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때 들어갔던 코스트 비용들이 다운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기사들의 양질의 기사를 확보하는데 올렸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이 물류센터에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물류 어떤 유통비용 그런 비용들이 세이브 시켜줌으로써 크로스토킹으로 세이브 시켜줌으로써 이런 데서 월마트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라는 생각에 대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시장을 촉구했던 그런 거를 통해서 대형 글로벌 유통기업인 월마트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당장 이렇게만 보더라도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땅덩어리 넓으니까 당일 배송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지금 쿠팡이라든지 이런 업체, SNS 커머스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또 외국에서도 배울 수도 있겠지만 한국도 이런 전쟁이 된다면 분명히 또 다른 리치마켓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것들의 시스템이 있듯이 화물 트럭도 공차가 안 되게끔 지금 어플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어떤 리치마켓을 체크를 해보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유통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면 한국에도 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자꾸만 정보를 서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 소스를 제공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다시 한번 공유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내지는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해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